북한 김정은 정권이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에 3년간 북중 국경을 봉쇄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북중 국경을 봉쇄한 코로나 시기에 북한 정권, 이 코로나가 북한 김정은 정권을 침몰시키는 촉매제가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북한 김정은으로 들어가는 벌크 캐시, 달러를 들어가지 못하게 당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스티브 무누신 재무부 장관이 얼마나 잘했습니까? 자, 또한 3년 동안 지금 북한에 해마다 계속되는 흉년, 3년간 북한의 농사는 계속해서 흉년이죠. 외화난과 이 식량난, 여기에 에너지난은 또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런 상황 속에 어떤 전문가의 보고자료가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지요. 제가 그 전에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탈북민 3만 5천 명 시대,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보내는 돈, 그 돈이 북한 지하 경제의 약 30%, 많게는 35%에서 40%의 지하 경제 자금을 움직이는 돈이다라는 보고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보내는 돈이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됩니까? 자, 이제 하다 북한 보위원들이 돈 나올 것은 탈북민 가족들밖에 없다라며 탈북민 가족들을 가서 보위원들이 구걸질을 하며 제발 탈북민들도 돈을 좀 많이 보내주고 당에 충성을 하는 이 행렬에 탈북민들도 동참하라고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하다 북한의 공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로 말하면 국가정보원이나 경찰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국가보위원들이 또 안전원들이 탈북민 가족들을 찾아다니면서 뭐라고 하고 있다? 제발 돈 좀 보내달라요. 제발 돈 좀. 남조선에 있는 탈북민들 돈을 좀 보내려면 많이 보내라요. 라고 하면서 압박을 하는데, 이것을 또 탈북민 가족들 돈을 주지 않으면 얼마나 박해를 합니까?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어쩔 수 없이 보위원들과 안전원들에게 돈을 주긴 주는데 그 전에 비하면 뇌물 금액이 상당히 낮아졌다라는 것이 저의 WTR 내부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정성산 TV 감독 선생님께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 함경북도, 또 자강도, 양강도 및 내륙 지방에 있는 북한 보위원들이 탈북민 가족들을 찾아다니면서 구걸을 하는데 못 봐주겠습니다. 얼마 전에 황해도에 있는 알 소식통이 전해온 바에 따르면 어느 날 황해도에 있는 이 보위원들이 탈북민 가족 그 집을 들이쳐서 뭐라고 했느냐, 한바탕 큰 소리로 탈북민 가족, 탈북자 가족, 혁명을, 우리 당을 배신한 탈북자 가족이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니만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고, 그렇지만 남조선에 있는 탈북 그 아들에게 전화를 좀 해서 돈을 좀 많이 보내달라라고 통사정을 하더라라며 황해도 소식통은 전하고 있다라고 WTR 송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저의 WTR 소식통은 WTR 소식통은 자, 위챗으로 소식을 보내왔습니다. 자, 정성산 TV 감독 선생님께 알려드립니다. 얼마 전에 신의주에 있는 국가보위성 소속의 중간 간부가 신의주에 있는 탈북민 가족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나서 통사정을 하더랍니다. 조국을 배반한 탈북민, 좋다 이거야. 이제
조국이 어려우니 남조선으로 튄 탈북민, 당신들 아들, 딸 남조선에서 돈 잘 벌고 있는 거 안다 라면서 제발 돈을 보내려면 좀 많이 보내달라고 신신당부하더라라며 웬일로 보 의원이 탈북민 가족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마지막에는 머리까지 숙이며 인사를 하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반응까지 보였다고 해요. 자, 또 다른 소식통. 이분은 이제 중국에 있는 소식통인데, 이분은 지금 현재 돈이 좀 도는 곳은 나진 선봉지구, 나진 특구 아니겠어요? 나진 특구에 있는 또 무산 쪽에 있는 탈북민 가족들을 찾아다닌 보위원들과 안전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처음에는 탈북민 가족 그 부모들과 형제 자매에게 처음에는 욕지가리를 한다고 합니다. 욕지가리, 그러니까 욕을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당신 아들, 딸, 또 당신의 뭐 삼촌 누구, 우리 공화국을 배신하고 남조선으로 뛴 탈북자, 조국의 반역자, 혁명의 원수, 이 나쁜 놈, 이렇게 운을 띄고 소리를 치고, 하지만 대부분 마지막에는, 거의 마지막에는 통사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겠습니까? 그만큼 돈 나올 곳은 탈북민 가족들밖에 없으니 탈북민 가족들에게 찾아간 보위원들과 안전원들이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조아리며 돈을 좀 달라고 아부하는 것이다 라고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라고 전해왔습니다. 자, 이 소식의 본질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탈북민들 35,000명 시대. 자, 저는 좀 돈을 보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데, 지금 현재 가장 어려운 거는 뭐냐? 북한에 있는 탈북민들이 이제 중국을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불과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1인당 한국으로 오는 비용이,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한 1,000만 원 정도대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사람이 중국에서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으로 오려면 거의 2,000만 원 정도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브로커들도 지금 뭐 아우성이죠. 그만큼 이 3년 동안 탈북민들의 브로커 비용이 확 올라갔다라는 소식입니다. 또 이 탈북민들이 그동안 이제 돈을 좀 못 보내다가 이제 좀 팬데믹도 좀 잦아들고 해서 돈을 좀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 정권의 이 보위원들과 안전원들이 얼마나 다급하면 이렇게 혁명의 반역자, 도주자, 혁명의 원수라고 하는 탈북민들에게 당에 충성하는데 좀 동참해 달라고 구걸을 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북한의 현 주소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망명에 성공한 전 쿠웨이트 대사와 고위 탈북민들이 북한 김정은과 당 간부들을 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망명에 성공해 대한민국과 미국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고위 탈북민들이 북한 김정은 정권을 향한 작심 발언의 그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유럽과 러시아, 중국에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이후 대대적인 망명 사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요. 우리는 반드시 윤석열 정부와 함께 윤석열 정부 시대의 북괴, 김정은 멸망, 북한 동포 구원이라는 자유북진 통일의 큰 기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정성산TV에서도 여러 차례 방송을 해드렸던 이 북한 39호실 리정호 선생님과 김금혁 씨, 또 여러 고위 인사들이 미국의 소리 방송의 인터뷰에서 소상하게 지금 현재 상황과 북한 김정은을 향한 작심 발언, 북한 외교관과 무역 일꾼 등 고위급
인사들의 탈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 엘리트층의 연쇄 탈북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북한에 남은 가족 때문에 신분 공개를 꺼리고 침묵하던 과거와 달리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는 엘리트층 탈북민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한국을 거쳐 미국에 망명한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 관리 출신의 리정호 씨는 VOA에 요즘 그 어느 때보다 탈북을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딸인 이서연 씨가 지난해 미국의 명문 아이비리그 소속 컬럼비아 대학원에 진학한 데 이어 아들 이현승 씨도 올해 같은 대학원에 합격해 다음 달부터 글로벌 리더십 공공행정학 석사 과정을 밟기 때문입니다. 리정호 씨는 자녀들이 명문대에 들어가서 기쁜 것보다는 미국의 주류 사회에서 공부하고 인맥을 쌓으면서 북한 주민들을 독재로부터 해방시키는 길을 향해 정진하고 있다는 것이 훨씬 더 흐뭇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리정호 씨는 우리 가족은 항상 북한 인민들이 자유 속에서 하루빨리 해방되기를 바라고 그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목적도 자기의 지식을 쌓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향후 북한의 자유민주주의, 북한의 미래를 건설하는 주도적 역할, 역군이 되자는 장기적 목표가 있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녀들이 지나가는 대학원에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비롯해 여러 전직 고위 관리와 영향력이 있는 미국 학자들이 포진해 있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통찰을 나눌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리정호 씨의 가족은 미국에 정착한 이후 이례적으로 거의 온 가족이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옹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리정호 씨는 수시로 워싱턴의 전 현직 관리 학자들을 만나 북한 지도부의 실체와 돈줄에 관한 실상, 제재 방안 등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두 자녀도 유엔 안보리 회의, 미국과 한국 정상회담 만찬, 미의회 토론회 등 다양한 주류 행사에 초청이 돼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글로벌 피스 파운데이션 연구원으로도 활동 중인 이현승 씨는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대학원에 진학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이란 출신 인사들이 주류 사회에 진출을 해 자국의 변화를 위해 적극 활동하는 것과 달리 워싱턴의 북한 출신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에 새 길을 열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현승 씨는 북한 문제를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에서 잘 제기하고 정책 제안을 하려면 본인 스스로 지식을 잘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인과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는 정책을 조언하도록 내가 스스로 준비하고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탈북하는 젊은 세대에 귀감이 될 수 있고 나아가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유학 중 탈북을 해 한국에서 방송인, 소셜 인플루언서 활동 등으로 활동 중인 평양 엘리트 출신 김금혁 씨는 한국 국가보훈부 5급 사무관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김규혁 씨는 일부 탈북민이 통일부 7급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례는 있지만 5급은 처음으로 알고 있다라며 한국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라고 말했습니다. 김금혁 씨는 국회의원이나 조명철 전 통일연구원장 외에 그런 사례는 없다고 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공이라고 부르면 절대 안 되지만 그래도 자기 분야에서 자리를 잡고 열심히 성과를 내는 사람들의 소식이 좀 더 많이 북한으로 퍼져서 탈북을 고민하거나 동요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정적 시그널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출신의 아내가 최근 아기를 출산해 겹경사를 맞았다는 김규혁 씨는 지난 10여 년의 한국 생활 만족도를 점수로 환산하면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엘리트라고 해서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만을 위지한다면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금혁 씨는 점수로 획일화 하는 것은 좀 무리일 수 있지만 굳이 한다면 100점 만점 중에 90점 이상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사회이든 본인이 얼마나 좋은 혜택으로 어떤 정신 상태에서 삶을 임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은 사실 혜택을 받습니다. 장학금, 집이라든가 국가에서 해결해 주는 부분이 상당하죠. 이런 혜택을 기대면 나중에 사라졌을 때 실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어드밴테이지를 자신의 무기로 만들어서 그것을 발판 삼아서 더 훌륭한 삶으로 나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와 수미 테리 우드로 윌슨 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 등 미 전문가들은 앞서서 미국의 소리 방송에 북한 엘리트들의 탈북과 성공적인 삶은 김정은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북한 특권층의 대안적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준다라고 평가했었습니다. 지난 2019년 한국에 망명한 유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대리는 요즘 자유롭게 인터넷을 사용하고 자기 생각을 거침없이 표현하는 자녀들을 볼 때마다 한국에 잘 왔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녀가 행복을 누리는 것이 부모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류현우 전 쿠웨이트 대리대사는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도 자기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까? 그게 다 우리 부모가 바라는 심정이고 저희 아이가 한국 여기 와서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이런 자유를 만끽하고 공부도 하고 싶은 만큼 마음껏 하고 인터넷도 마음껏 볼 수 있고 모든 게 다 열려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크는 걸 보면 아, 내가 정말 여기 대한민국에 잘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국내 안팎으로 강연과 학술 교류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유현우 전 대사대리는 또 한국에 와서 역사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많이 부끄러웠다라고 말합니다. 북한에서 김씨 가족 우상 숭배 교육에 매몰돼 세계 역사는 물론 한국 역사를 빛낸 인물들마저 너무 몰랐던 나 자신을 보면서 후회가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유 전 대사대리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기회가 닿는 대로 언론과 강연, 행사 등을 통해 북한 엘리트들도 결국 김정은의 고급 노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유 전 대사는 내가 낳아서 자란 조국, 저 북한이란 땅은 김정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내 조국에는 2,500만 북한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이 항상 변하길 바랍니다. 통일이 되기 전이라도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의 세습 독재에서 벗어나 북한의 민주화가 하루빨리 깃들길 염원하는 마음에서 제가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리정호 선생은 북한 간부들도 결국 진정한 자유가 없는 김정은의 고급 노예에 불과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리정호 선생은 북한 엘리트들이 무슨 특권이 있습니까? 자기 소유의 집이 있습니까? 자기 소유의 승용차가 있습니까? 북한의 엘리트라도 그저 김정은의 노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엘리트라고 배제하지 말고 그들도 우리와 한편에 설 수 있게 미래에 대한 희망도 주고 안녕도 보장해 준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야 합니다. 북한 체제를 김정은과 엘리트를 한 세트로 묶지 말고 명확히 분리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소리 방송에 인터뷰한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그런데 그 전반적인 인터뷰의 내용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쿠웨이트 전 대사대리 유현우 대사가 이야기하는 거. 내가 애들하고 대한민국에 온 게 정말 자랑스럽다. 윤석열 정권에 우리는 반드시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지금 저의 WTR 내부 소식통들과 또한 해외로 망명한 고위 망명 인사들이 보내온 충격적인 소식. 북한의 할아버지뻘 되는 장군들에게 북한 김정은의 딸 김주애가 지금 충격적인 행동을 하고 있으며 또한 김주애의 이런 막장과도 같은 현실이 북한의 민낯이다. 북한 김정은 독재 일가의 민낯이다 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TR 내부 혁명 조직들과 또 특히나 유럽에 있는 고위 망명 인사가 4월 15일부터 그러니까 4월 초부터 지금까지 취재한 내용을 소상하게 전하면서 강조한 핵심 부분은 무엇이다? 한마디로 김정은과 리설주, 그의 딸 김주애도 보통 얘기가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김정은이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다는 겁니다. 반말에 또 이 장군들에게 야 이런 반말은 기본이고 김정은이가 시키면 김주애가 쪼로로 달려가서 장군들에게 이거 가져와 한마디로 북한 김정은 정권의 말세 김정은의 막장이 터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김정은이가 작년도 화성 17형인가요? 그 발사 현장에 김주애를 첫 등장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올해 2월달 또 이 열병식장에도 김주애 함께 나왔었죠. 얼마 전에는 이 정찰 군사위성을 발사하기 직전에 이 우주연구소까지 찾아왔던 김주애와 이 김정은. 자, 여기서 우리 WTR 내부 소식통이 무엇을 딱 강조했느냐. 한마디로 김정은이가 그의 딸 리설주를 뭐로 만들어 놓고 있다? 북한 군 장군들 골려먹는 놀이개처럼 골려먹는 장난감처럼 사용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김정은의 가장 나쁜 버릇이 무엇입니까? 이 2012년도 집권을 한 이후에 김정은이가 자기 할아버지뻘 되는 또 이 아버지뻘 되는 당 간부들에게 반말은 기본이고 신경질도 기본이며 그냥 잘못하면 발로 때리고 발로 차고 이게 일상 다반사 아니었습니까?
김정은 정권이 이제 12년 차를 맡고 있죠. 이런 속에 그 아버지의 그 딸이다라고 할 만큼 저의 WTR 내부 소식통은 또 유럽에 있는 소식통들은 이러한 김주애의 충격 행동에서 믿을 수 없는 행동에서 무엇을 봐야 한다? 김정은에게는 몽둥이가 정답이다라는 것이 이 내부 소식통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두 가지의 소식이 왔는데 우선 이 북한 내부 혁명 조직인 WTR 제3국 소식통의 소식입니다. 정성산 감독 선생께 알려드립니다. 이번에 2월 16일 김정일 생일날 또 4월 15일 김일성 생일날 북한 김정은이가 이 4월 15일날 김일성 생일 111주년을 맞아 딸 김주애와 이 김여정 당시에 내각과 국방성 직원들과 축구 경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축구 경기에 참석을 한 이후에 국방성 관계자들에게 했던 김주애의 충격 행동, 출처는 당시에 음식을 조달하고 또 그 내각과 국방성의 축구 경기가 끝난 다음에 뒤풀이 회식에 참여했던 이 중국 관련 인사의 소식입니다. 4월 15일 북한 내각과 북한 국방성이 김일성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축구 경기를 한 뒤 김정은과 그의 딸 김주애가 군 장군들에게 다가가서 김정은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주애야, 쟤 좀 오라고 해라 라고 하자 김주애가 소리를 지르며 야 장군, 야 장성별단 사람 뭐 이런 반말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자 다가간 김주애가 내 말 안 들려? 큰 소리로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는 그러니까 땡땡 장군, 그러니까 인민군 그 장령들, 별을 3알 단 사람, 4알 단 사람, 이 장군들이 있었는데 그 장군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줄 몰라서 오한이 뻥쪄 있었는데 김주애가 야, 너 하면서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김정은이가 박장대소하며 잘한다. 여기서 핵심은 그겁니다. 김정은이가 그의 딸 김주애를 데리고 다니며 인민군 장령들, 그러니까 장성들이죠. 장군들 골려먹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자, 또 다른 소식통의 소식은 텔레그램으로 소상하게 왔습니다. 김주애의 충격 행동, 막장 같은 실화입니다. 정성산 TV 선생께 알려드립니다. 얼마 전에 김정은과 또 김주애가 정찰 위성을 쏜다고 하면서 이 우주 연구소를 방문한 적이 있죠. 지금 현재 북한 내부의 소식을 가장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북한 내의 핵심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김정은과 김주애가 나타나면 북한 군 장군들이 알아서 설설 긴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분석해야 하느냐? 김주애가 나타나면 알아서 설설 기는 것을 김여정과 주변의 보위사령부 또 호위총국 관계자들이 그렇게 시킨다는 겁니다. 김주애 동지가 왔을 때는 인민군 장군들 절대 다른 소리 하지 말라. 또 김주애 동지를 장군님처럼 모셔라 라는 지시가 내려온 이후에 김주애의 충격 행동은 더 강해지고 있고 충격 행동은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것 같다라고 북한의 호위총국 소식통이 전해왔습니다. 문제는 장군들에게 김주애가 반말 찍찍하고 골려먹고 야 뭐 이런 소리를 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리설주도 만만치 않다라고 소식통은 전해왔습니다.
자, 이런 소식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미 김정은이는 거의 이성을 잃다시피 했죠. 그러니까 김주애, 그의 딸을 시켜서 북한군 장군들을 골려 먹으며 또 김주애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있다? 오로지 백두 혈통만이 존재할 수 있음을 호위총국과 보위사령부가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북한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 TV가 가열차게 주장하는 캠페인이 있지요.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반드시 북괴 김정은을 멸망시키고 북한 동포를 해방시킬 수 있는 자유북진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북한 방송을 전해드리면서 북한 내부 소식통과 또 이 해외에 있는 북한 고위 소식통들의 소식을 접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북한 김정은 체제는 매우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라는 소식을 계속 전해 듣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김정은 정권의 이 뿌리채 흔들리는 그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한류죠. 한류가 북한 김정은 정권을 뿌리채 흔들고 있으며 이에 북한의 84년 이후에 태어난 장마당 세대, MG 세대라고 하는 2030 세대들의 한류를 김정은이가 잡겠다고 하는데 그 한류가 잡혀지겠습니까? 이미 북한 인민들 2030뿐이 아니라 북한 인민들에게 한류는 이미 기호가 되어 버렸죠. 한류가 없으면 사실상 재미를 느낄 수 없다라는 게 북한 주민들의 인식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수백 명의 대학생들이 강력 저항 사태, 이에 김정은이가 화들짝 놀랐으며 간부들이 지금 북한의 간부들이 곳곳에서 얻어 터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가열차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하이라이트부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아시아 프레스는 북한 내부 난폭한 젊은이들 위형제 맺기 조직화, 적대 그룹 습격도, 직장 이탈의 돈벌이, 당국은 즉결 처벌로 대응.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위형제를 맺은 북한 젊은이들이 끼리끼리 다니며 이 패싸움과 또 도둑질을 일삼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WTR 내부통신은 북한 역사상 대학생들 학업 포기는 초유의 사태, MG 북한 대학생들의 거친 변화, 대학생에서 깡패, 조폭, 도둑으로 돌변, 수백 명의 대학생들이 지금 강력 저항에 나섰으며 김정은 정권 화들짝 놀라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국제인권상 수상자인 마영애 씨가 지금 북한의 이 적대 세력들, 그러니까 북한 내부 저항 세력들이 뭐 하고 있다? 국가보위성 보안원들, 사회안전부 안전원들에 대한 또 당 간부들에 대한 삽자루 날리기, 일종의 퍽치기가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서두에도 강조해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우선 이 아시아 프레스가 전한 소식에서 우리가 무엇을 감지를 해야 하느냐. 이 북한 젊은이들이 적대 그룹으로 돌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깡패 영화에서 나오는 조직들, 현재 지금 북한 내부에서 어떤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제 뒤에도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이 북한 돈주들과 또 북한에 좀 잘 나간다는 세력들이 하도 북한의 안전원들과 보위원들이 달러를 뺏어가고 인민폐, 중국 돈을 뺏어가니까 그걸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주고 이제 그 북한의 경보병 출신
또 정찰병 출신의 특수부대 출신들을 모아놓고 아예 사조직처럼 일종의 그 경비대처럼 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시아프레스가 그 소식에 대한 본질을 소상하게 밝혔죠. 자, 지금 현재 북한 젊은이들 폭력 사태 일으키거나 정해진 직장을 이탈해 집단으로 돈벌이를 하는 등 일탈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자, 패싸움으로 머리가 깨지고 팔이 부러져 생활이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는데, 삐뚤어지고 패거리를 짜서 싸우거나 직장에서 폭력 사건을 일으키거나 또한 직장을 이탈해 조직적으로 돈벌이를 하는 경향이 있다. 비사회주의적 현상으로 간주해 엄격히 처벌에 나서고 있지만, 이러한 북한 젊은이들의 적대 그룹으로 돌변한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막을 수 있겠나라고 아시아프레스는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젊은이들끼리 그룹 만들어서 상대 집을 습격하고 또 패싸움을 하고, 저희들 뜻이 맞는 청년들 중에는 의형제를 맺고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패까지 등장. 주민들도 이 젊은이들 조직의 행패에 무서워하고 있다. 안전국이 주도자 적발에 나서서 심각한 경우는 즉결로 교화, 징역에 보내고 있다. 조직적으로 일용직 노동하는 것도 비사회주의라며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지만, 이 사태는 지금 막을 수 없을 만큼 계속 확산되고 있다. 지금은 모두가 정말 사는 게 힘들다. 직장에 나와도 월급이 없다. 약간의 배급만으로는 살 수가 없다. 현금을 벌기 위해 젊은이들은 짐 운반이나 건설 현장에서 일을 확보해 동료들끼리 서로 융통하는 조직들을 만들고 있다. 또한 아시아프레스가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북한 돈주들에 의해 고용된 새로운 그룹의 적대 세력들은 이제 돈만 주면 그 어떠한 일도 서슴지 않고 벌이는 세력으로 확대되고 있다. 북한 전역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적대 그룹들의 행위에 대해 북한 보위성도 어쩌지 못하는 것은 이미 그들도 전부 매수가 되었다고 봐야 한다라고 소식통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 3년간 북한 내부에서 알 수 없는 살인 사건도 이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저는 제가 이제 북한 내부 소식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립니다만, 이렇게까지 돈주들이 직접 적대 세력을 만들어서 안전원들, 또 동네 양아치들, 패거리, 이런 소식은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일종의 이 돈이 있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북한의 깡패 세력들을 더 확대하고 있으며 그 세를 불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국가보위성과 또 사회안전부가 아는데 이미 다 커넥션으로 엮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뭐라고 강조하는 겁니까? 이 북한 인민들의 북한은 정말 구출해야 되는 우리 동포들이죠. 그러나 김정은의 북한은 무엇이다? 김정은이가 건달 오야붕으로 있는 거대한 깡패 집단으로 봐야 합니다. 핵을 가진 거대한 깡패 집단이 김정은 북한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요 뱀대가리만 딱 치면은 북한 인민들은 이미 한류와 또 장마당, 자본주의를 이미 다 체념했기 때문에 북한은 이미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자, 북한의 청년들, 정말 수백 명의 대학생들 강력 저항에, 이 소식도 정말 충격적이죠. 자, 현재 북한 대학생들의 가장 큰 변화는 비교적 토대나 성분이 좋은 대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라고 북한 내부 알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황해도 알 소식통은 이제는 충성심이 높고 토대가 좋으며 높은 점수로 대학에 입학했던 대학생들이 부모들이 돈주가 아니면 생계를 위해 깡패, 조폭, 도둑 등 범죄자들로 전락하고 있다. 이번에 장마당에서 집단 난투극으로 체포된 조직폭력배 중에서 189명이 사리원 지역 대학생들이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돈이 없으니 범죄자들로 전락하고 있다라는 평가. 나아가 함경남도 알 소식통도 지금 공장, 기업소나 협동농장에서 번번이 일어나고 있는 공장 기계와 농사 장비, 절도범 중 대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심지어 돈을 받고 복수를 대신해주는 수백 명의 대학생 그룹까지 있다. 사실상 수백 명의 대학생들이 김정은 정권 보위원들과 또 안전원들에게 대놓고 강력 저항을 하는 것은 그만큼 북한 내부가 매우 힘든 걸 뛰어넘어 북한 상황이 매우 절박하다라고 WTR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리원 지역뿐이 아니라 함경도 지역에서도 수백 명의 대학생들이 조직 폭력배로 전락을 해 이 함경 남북도 안전원들에게 강력하게 대응을 하며 장마당에서 단속을 하면 너희들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야? 우리를 왜 단속을 해? 라며 김정은 정권을 향한 수백 명의 대학생들의 강력 저항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WTR 소식통은 이때까지 볼 수 없었던 이런 대학생들의 강력 저항에 김정은의 국가보위부나 사회안전부도 어쩌지 못하는 것은 이들이 집단적으로 뭉쳐서 언제 어떻게 본인들에 대한 복수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복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세력들로 급성장하고 있어서 북한의 보위원들과 안전원들도 꼼짝없이 당하고 있다. 김정은이가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다라고 WTR 소식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도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현재 북한 당 간부들, 보안원, 안전원들 폭치기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제가 이 소식은 얼마 전에도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마영애 박사가 또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 내부 혁명 조직인 WTR 소식통들은 김정은 반대 세력 등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문제는 전국에 산발적으로 강력한 저항을 표출하는 북한의 저항 세력들, 조직들을 조직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영애 박사는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며칠 전에 북한 내부 통신원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북한 곳곳에서 김정은 체제의 공권력인 국가 보위성, 사회 안전성, 이 안전원들, 보위원들, 비밀 경찰들, 또한 지역 당 간부들에 대한 일명 삽자루 날리기, 폭치기가 터져 나오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북한의 반 김정은 조왕 세력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매우 유심히 지켜보고 북한 내부 혁명 조직들에 대한 육성이 필요하다라고 마영애 박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영애 박사는 북한 및 해외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반 김정은 북한 혁명 세력들에 대한 지원을 저는 확대하겠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마영애 박사가 강조하는 부분이 뭡니까? 저의 WTR 내부 혁명 조직과 또 마영애 박사하고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저의 WTR 내부 혁명 조직은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북한 인권운동가인 미국의 수잔 솔추 여사와 또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저 자유조선이라는 있지 않습니까? 자유조선. 그 옛날에 천리만 민방이라고 했죠. 그 천리만 민방이 자유조선의 에드리안 홍 있죠. 이 에드리안 홍과 링크가 15년 전이라고 기억이 됩니다만 그때부터 중국 동북 삼성에 북한 탈북민들을 구출을 하고 또 이 구출을 하고 또 한국과 미국 이렇게 탈북을 시키는 일도 있었고 북한 내부의 직접 정보를 캐기 위해서 사람을 들여보내는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지금도 뭐 천기원 목사님이라든지 뭐 다른 분들도 이 동북 삼성이나 이 중국 쪽에 들어가서 북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영희 박사가 이야기하는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현재 북한 대학생들 지글지글 끌어오르고 또 북한 곳곳에서 지금 북한의 점조직이지만 저항 세력들이 당 간부들 또 사회안전성의 안전원들, 보위원들 이 폭칙이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으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북한 내부 혁명 조직에 대한 육성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소식은 조선일보도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김정은 포고문 명시, 당 간부들, 법, 기관, 일꾼들 폭력당해. 자, 이 자유아시아방송의 소식을 이 링크를 걸었는데요. 자, 실제 포고문이 밝힌 김정은의 이번 포고문이 밝힌 범죄 유형에는 당 정책 시비 증상, 간부들과 가족 폭행, 반체제 행위, 어린이 유괴, 강도, 강간 등 현재 북한 내부의 혼란상을 보여주는 대목이 나온다. 특히 당, 정권기관, 법기관 일꾼들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폭력 행위를 하거나 투소, 낙소 행위를 한 자, 난동을 부린 자들은 당과 제도에 대하여 독을 품고 의식적으로 반당적, 반혁명적 행위를 한 자로 보고 무자비하게 징벌한다. 자, 그러면서 북한 법조계 출신의 탈북민 A씨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주 의미하는 바가 크죠. 북한 법조계 출신 탈북민 A씨는 북한 내부에서 정권에 불만을 품고 개별적 복수를 하는 등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 그러면서 포고문은 범죄자들은 사상적으로 쏙을 때려 썩은 혁명에 극악한 원수, 이 나라 국민이기를 그만둔 추악한 인간 쓰레기들이라며 법기관들은 범죄의 동기와 목적, 형태, 대상에 관계없이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들을 모조리 색출하고 법적 칼날로 가차없이 징별하여 사등뼈를 꺾어 놓을 것, 등뼈를 꺾어 놓으란 이야기입니다. 김정은이가 얼마나 북한 내부에서 지금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북한 인민들에 대해 저렇게 등뼈를 꺾어 놓아라 라는 충격 포고문까지 발표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가 서두에서도 강조했습니다만 김정은의 이 3년 코로나 때 북중 국경을 닫아맸던 이 3년이 어떻게 보면 김정은 멸망의 촉매제 역할을 잘 했었죠. 우리는 반드시 준비를 잘해서 통일에 대한 시뮬레이션, 김정은 사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잘해서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반드시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유북진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지금 현재 중국에 있는 약 5만 명에 달하는 탈북민들이 충격적인 상황에 빠져 있으며 미국에 있는 북한 인권단체가 성명을 통해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수잔 솔츠 여사도 이 작심 발언을 통해서 지금 현재 중국에 있는 우리 탈북민들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전 세계에 절절하게 호소를 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 탈출 비용이 1,000만 원에서 한 1,200만 원 사이 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제3국을 통해서 탈북을 하려면 거의 2,000만 원 이상이 든다라는 저의 그 소식통의 소식. 자, 미국의 북한 인권단체들이 유엔이 제정한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중국 내 탈북민들이 전 세계 가장 고통받는 난민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각국이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는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피해 탈북한 주민들의 희생과 용기를 기렸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는 성명에서 김정은의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정권에서 벗어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안전과 자유를 찾아 모든 것을 희생한 모든 북한 난민들을 기억하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탈북에 성공한 북한 주민들은 먼저 중국으로 탈출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들은 국제법상 난민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법적 지위를 보장받거나 망명을 신청할 기회가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 북한 난민들은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중국 정부의 강제 송환 위협에 끊임없이 노출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는 현재 중국의 최대 5만 명 이상의 탈북민들이 미등록 상태로 남아있으며 최대 2,000명이 불법 이주민으로 분류돼 구금 상태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에 처해 있다면서,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탈북민들은 고문과 자의적 구금, 처형 등 무수한 인권 침해를 당할 위험에 노출돼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1951년 유엔 난민 협약과 1967년 추가 의정서에 따른 법적 의무를 존중하고 북한 정권의 박해를 피해 탈출한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솔치 대표도 이날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탈북민들이 전 세계 난민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난민들 중 하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수잔 솔츠 대표는 탈북민들은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갖는다는 점에서 독특하다라며, 또한 세계에서 가장 고통받고 가장 박해받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도 독특하다라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기간 동안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강제 북송되지 않았던 중국 내 탈북민들은 조만간 북한 국경이 다시 열리게 되면 첫 번째로 돌려보내질 위기에 처해 있다라면서 탈북 난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난민에 관한 국제법을 준수하고 미국과 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솔치 대표는 특히 한국 정부는 현재 중국에 있는 2,000여 명의 탈북민들은 한국 법에 따른 한국 국민임을 중국에 상기시키고,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탈북민들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켰음을 알려 이들의 한국행을 도와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도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의 강제 송환에
관여하는 모든 중국 관리를 제재할 것이라는 발표를 하는 등의 조치와 함께 탈북 난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습니다. 유엔은 전 세계 난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알리고 난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세계 난민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VOA의 미국의 소리 방송의 이 소식을 제 중국에 있는 저의 WTR 소식통에게 보내서 실제로 2,000명이냐, 내가 알고 있기로는 중국에 지금 체포되어 있는 탈북민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0명이라고 해서 좀 알아봐 달라고 이제 보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았습니다. 자, 정성상 감독 선생님께 알려드려요. 지금 현재 이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 5만 명, 체포되어 있는 탈북민들 2,000명이다라는 미국의 소리 방송의 숫자는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2년 전에 링크와 공동으로 조사한 적이 있는데 2년 전에 지금 현재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약 7만 명으로 집계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가 동북 삼성과 또 선전에 있는, 저 밑에 남방이죠, 선전 광저우에까지 있는 북한이 있는 중국 감옥에 이 탈북민들이 몇 명 정도 구속되어 있는지 알아봤더니 작년도에만 무려 3,700명 정도가 있었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고, 이 자료도 보내드려요 라고 작년도에 그 중국 공안에게 받았던 자료를 저에게 캡처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국에 있는 우리 탈북민들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까? 어찌되었든 대한민국에 태어나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우리 탈북민들 무사히 대한민국에 오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국정원 인사사태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경고를 하고 나섰으며 대통령실이 대대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 일각에서는 김규현 원장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현재 국정원 내부에서는 이 문재인 잔당들이 박아놓은 알박기 좌파 정보요원들을 숙청하기 위한 대대적인 이념전쟁, 어쩔 수 없는 이념전쟁을 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 김규현 원장이 슬기롭고 강력하게 대처하길 바란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공개 카카오톡의 내용이 저에게 소상하게 전달됐습니다. 그 소식도 후에 소상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1급 간부 인사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실을 찾아온 김규현 국정원장에게 지금은 중대한 시점이라며 이렇게 국정원 내부에서 말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경고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정원 1급 간부 인사를 제거한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에 김규현 원장 측근인 A씨가 과도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확인한 후 김규현 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국정원 1급 간부 인사를 제거한 뒤 김규현 원장의 측근인 A씨의 인사 전행 의혹을 접하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얼마 뒤 김규현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가 인사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 정부 일각에서는 김 원장이 사표를 들고 온 것 아니냐라는 말도 나왔으며, 다만 당시 면담
면담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규현 원장 개인을 크게 질책하거나 문책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인사를 철회하는 것이 김규현 원장을 불신임하려는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라고 언론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A씨의 인사 전행 위역이 불거지는 등 국정원 내부 상황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중대 도발이 이어지고 있고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외교 안보 이슈가 산적한 이 시점에 정보 최전선에 있는 국정원이 내부 문제로 시끄러워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국정원 인사 문제 등과 관련해 국정원 안팎에서 관련 상황을 꾸준히 보고받은 것으로 안다라고 이 정부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1급 인사 재가를 결국은 철회를 했지요. A씨의 과도한 인사 개입 의혹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이번 인사 번복 파동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진상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권 일각에서는 김규현 원장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 결과를 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김규현 원장 교체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고 이후 김규현 국정원장은 측근에게 대통령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라면서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거치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권에서는 김규현 원장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대통령실은 일단 진상 조사를 통한 실체 파악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보기관 내 특정 인사의 인사 전행 위협이 외부로 드러날 만큼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그 내용부터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급선무라는 것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의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에서 24일 파리, 베트남 순방에 나서는 만큼 순방 출발 전에 국정원장 교체 문제 등을 검토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아직 김규현 원장을 대체할 국정원장 후보군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국정원 내부의 인사잡음에 대한 문제가 지난해부터 수차례 제기됐던 만큼 이번 조사 결과에 A씨의 전행 위협 등의 문제가 분명히 밝혀질 경우 김규현 원장 교체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외교관 출신인 김규현 원장이 국정원 공채 출신 측근인 A씨에게 휘둘렸다는 말이 나온다라고 밝혔습니다. 거듭된 인사 파동과 관련해 김규현 원장의 책임도 가볍지 않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다만 김규현 원장에 대한 문책으로 이어질지 신중해야 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보 소식통은 김규현 원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이 비교적 두터운 편이라며 A씨에 대한 징계나 문책 수준으로 일단락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간첩단 수사 등 정부 출범 뒤
국정원의 공도 적지 않은 만큼 김규현 원장을 내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규현 원장을 교체할 생각이었다면 A씨의 인사 전횡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을 찾아온 김 원장을 만났을 때 교체 메시지를 전했을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불신임하려는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건 문제를 해결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경고에 무게를 뒀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순방에서 돌아온 뒤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 김규현 원장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어디까지 물어야 할지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 소식통은 A씨의 인사 전횡 의혹이 뚜렷이 확인되고 김규현 원장이 이를 방조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윤석열 대통령도 고심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자, 또 다른 기사에서는 지금 현재 정확하게 사태를 지금 파악하고 있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국정원 간부의 인터뷰 내용에서 뭐라고 강조하고 있느냐. 현재 김규현 원장이 그동안 문재인 전 정권에서 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박아놓은 알박기 인사들에 대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면서 150명 이상을 날린 거 아닙니까?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겠느냐라며 지금 현재 국정원 사태를 김규현 원장이 또 그 최측근인 A씨의 잘못이라고 봐야 하겠지만 국정원의 이런 지금 이 사태는 국정원 내부에서 우리 강성 보수 우파와 문재인 주사파 세력들 간의 싸움이라고 봐야 한다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국정원 사태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경고를 할 만큼 이 사태는 앞으로 어떻게 봉합이 될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는 본질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대한민국 국정원 어떻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주사파 운동권 세력들을 국정원 곳곳에 알박기로 박아놓지 않았습니까? 또한 문재인이가 5년 동안 대공수사를 못하게 아예 틀어 막았었지요. 어찌되었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국가정보원 김규현 원장 힘내시고 가열차게 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